안녕하세요. 화상관계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단조사의 한계에 보겠습니다. 회생위원은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법원의 개시결정 관련 업무 보고를 하겠죠. 현행 실무에서는 회생위원은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변제계획안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안이라고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아닙니다. 일반 회생 혹은 법인회생에서는 회생계획안이라고 하죠. 용어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죠. 변제계획안을 구성하는 요소로 청산가치, 소득과 가용소득, 생계비를 들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회 조사 결과 특히 생계비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죠. 지금 표를 보면 2022년에 116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1인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회 조사 결과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채무가 10억 미만인데 신용 무담보 채무 11억이다. 그러면 안 되죠. 무담보 채무가 15억 이하였는데 담보 채무가 17억이다. 안 되죠. 그다음에 변제계획 안에서 요구되는 예컨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청산가치보다 많은 걸 높이 변제해야 되는데 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소득이 적어서 이걸 팔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기각 의견을 냅니다. 다만 회생위원이 재산과 소득의 가액을 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각결정으로 규결되는 것이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과 소득 산정의 한계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청산가치 보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산가치 산정의 한계.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같거나 최소한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적지 않아야 한다는 같거나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청산가치보다. 이게 법에 있습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원칙이죠.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는 채무자가 납입할 가용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가치입니다. 채무재생법은 인가결정시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이므로 신청 이후 청산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죠. 채권자는 개시결정 당시에 산정된 청산가치에 대하여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안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실무에서 회생위원은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기각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회생위원이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 담당 판사는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았음을 들어 결재를 반려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러한 실무가 회생위원의 지위와 역할, 개인회생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를 요구한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재산을 실제로 환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가정적으로, 그렇지, 항상 가정적으로 가상하여. 파산에서는 어떻습니까? 파산에서는 다 환가하죠. 예를 들어서 중고자동차가 평가상으로 400인데 실제 250에서 팔아서라도 팔죠. 포기하게 되지 않는 한. 예금 보험하급금은 그 자체로 금전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므로 가액 산정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찰이죠, 이거는. 신청인이 보유한 채권이나 동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청산가치 산정에 한계가 존재하죠.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 예컨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 대여금 청구권은 보증금액, 대여금액 자체가 청산가치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미납 차임이 존재하거나 대여금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가액이 수정된다. 제로로 만들 수도 있고.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은 제3자가 도산 절차를 진행 중에서 변제율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소명에 한계가 있다. 부동산 동산의 가치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부동산 동산의 가치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현재 실무는 아파트는 KB,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아파트 실거래 정보에서의 평균 시세를,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나 토지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동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의 130%.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또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설비가액은 중고시세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세와 물건의 실제 가액에는 차이가 있죠. 감정평가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모든 사안에서 채무자의 감정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감정은 비용이 들고요. 채무자는 이미 지급불능에 이른 사람이어서 감정가를 부담하기가 어렵죠. 돈이 없습니다. 감정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일반 시세를 청산가치로 가정적으로 산정하게 되죠. 부동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재상은 감가상각이 크죠. 중고시세를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렵죠. 청산가치 산정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하죠. 채무자가 구체적인 소명자료 없이 확인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죠. 채무자가 주장하는 물건의 평균 가액과 시세의 차이가 크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없는데도 청산가치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기재한 가액보다 높은 감정가가 존재하는데도 감정가에 따라 시세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미납 차임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했어요. 근데 미납 금액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죠. 진짜 미납됐는지, 뭐 임대인의 확인서를 받아오게 한다든지 통장 거래 내역을 깐다든지 필요하죠. 채무자가 차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야죠. 뭐 아니면 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도록. 그런데 차임 연체가 있는 채무자는 대부분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죠. 임대인이 확인서마저 임대인이 이런 걸 잘 안 써주려고 그러죠. 뭔가 이거 갖고 또 뭐 트집 잡히는지, 그렇죠? 불안하죠, 임대인도. 안 써주면 괜히 분란 일으킬 것 같으니까. 회생인은 임대차 계약서 기재된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다면 감정가를 제출하고 차량 사고로, 그렇죠? 차량 사고 많이 주장하죠. 뭐 1,000만 원짜리인데 뭐 사고가 2번 났다 그래서 거의 뭐 3, 400배는 안 된다. 그럼 사고 이력서 내라. 그렇죠? 사고 이력서 있습니다. 이런 소명자료가 없던 회생의 시세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한다. 수리 내역, 그렇죠? 소명자료. 이처럼 청산가치는 가정적으로 산정한 수치이고 채무자가 재단의 관리 처분을 가진 상태에서 회생위원이 가액의 판단이야 소명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산정에 한계가 존재하죠. 채무자가 이처럼 재산의 가액을 낮게 주장하는 것은 시세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무에서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회생위원이 보전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산가치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대개 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청산가치를 수정하여 청산가치가 현재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회생위원은 기각이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채무자가 보전 권고를 받아들이면 기각 결정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면 회생인은 업무의 공정성, 나아가 개인의 공정성의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을 받는 것이 반드시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지 않는 이상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에 반할 수 있죠. 청산가치 산정 자체가 가정적인 가액 산정 절차라는 점, 이건 이제 부인권에서도 이렇죠. 회생위원이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공익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 채무자회생법이 아래와 같이 채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인가결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회생위원은 개시결정에 의한 업무수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가 현재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인가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재단의 가액에 관해 채권자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다만 이때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인가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관련해서 한계가 있다. 그렇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한계.
정상가치 보장의 원칙, 그죠? 정상가치 보장의 원칙, 정상가치 산정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부동산이나 동산은 명확하죠. 근데 이제 채권이 문제고 보증금 미납 채권이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뭐 동산도 감가상각이 현저하면 참 애매하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채권이 가장 어렵다고 해야죠. 대여금도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은. 그죠? 그래서 청산가치 산정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염두에 두고 개인회생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